이별을 겪고 이 영상을 클릭하기까지 여러분은 이미 지옥 같은 순간들을 거쳐오셨을 겁니다. 처음엔 잡거나 설득해보셨겠죠. 하지만 붙잡을수록 상대 마음이 꽁꽁 닫히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잡는 건 답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주변 지인들 조언이나 그 어떤 유튜브 영상들보다 당신의 재회에 완벽한 치트키를 알려드릴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있는 집중력 있는 분들에게만 아마 가능할 겁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를 위해서 딱 10분의 시간조차 집중하지 못할 분이라면 그냥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대부분 믿지 못하실 겁니다. 왜일까요? 마지막에 상대방이 너무 단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체 그 공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상대방 쪽으로 쏠린 주도권을 다시 내 쪽으로 되찾아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헤어진 후에 매달리는 것은 내 가치를 낮추는 행동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거절하고 막대하는데도 나를 계속 좋아하는구나. 날 너무 좋아하다 보니 내가 갑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상대방에게 심어주는 꼴이 됩니다. 긴장감을 없애버립니다. 따라서 이 가치를 원상복구시켜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가치를 회복하는 방법은 더 멋진 사람이 되라 또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존감을 찾으면 됩니다. 매우 추상적이고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문자, 카톡, DM 등 내 가치가 회복되었다고 내가 변했다는 걸 암시하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내가 앞으로 이렇게 달라질게. 우리 다시 만나자. 이런 문자는 어떨까요? 이것 역시 최악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차버리니까 내 비위를 맞추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서 당신을 더욱더 얕잡아 보게 됩니다. 그럼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란 게 뭔데? 저는 이 영상의 도입부에서 가치를 회복하는 부분에 대한 작은 힌트를 남겨드렸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를 위해서 딱 10분의 시간조차 집중하지 못할 분이라면 그냥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됩니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영상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영상 뭔가 있나 본데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드셨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보자 라는 오기가 생기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재회라는 것의 기초 개념을 실제로 경험하신 겁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이별을 통보함으로써 여러분을 밀어냈는데 여러분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마음이 더욱 끌렸죠? 주도권을 뺏긴 겁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10만 건이 넘는 이별 사연을 분석하고 실제로 1만 명 넘는 내담자분들을 직접 상담한 김도윤 상담사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물론 사람들의 이별의 원인은 모두 다 다릅니다. 집안 반대, 장거리, 유학, 군대 등등 특수한 20%의 케이스들이 늘 존재해요. 그런데 나머지 80%? 흔히들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이별 케이스들은 오직 이 주도권을 뺏는 공식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판도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이걸 직업으로 삼아서 상담사처럼 완벽한 문자를 구성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몇백 건의 케이스는 다뤄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데 그런 것들을 천천히 배워갈 수가 없겠죠. 상대방의 단호함을 산산조각 내고 내 가치를 수직 상승시키는 진짜 메시지의 공식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단 하나의 문장에 최소 10가지 이상의 심리적 변수를 고려해서 만든 재회 메시지 필승 공식 7가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애 중에나 이별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잘못한 행동, 바람, 환승, 선을 넘는 막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담담하고 강력하게 비판하세요. 비판을 통해서 상대방의 뇌에 죄책감이라는 강력한 바이러스를 심어두는 겁니다. 인간은 나보다 가치가 높거나 대등한 존재에게 잘못을 했을 때만 지독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비판을 박아 넣으면 상대방은 밤마다 내가 마지막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며 이불을 발로 차게 됩니다. 이별의 원인이 당신의 집착이나 의심에 있었다고 해도 마지막 헤어질 때 상대가 시장욕을 하거나 무례했다. 이러면 우리에게 강력한 비판을 날릴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도 없는 것보다는
화가 나더라도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훨씬 제외 관점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매우 감성적인 성격일 경우에는 이 죄책감 자극 기법이 잘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확실한 잘못이 있다면 본능적인 질투심을 자극하는 것만큼 빠른 게 없습니다. 단 절대로 나 새 남친 생겼어 이렇게 대놓고 사귄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기회가 없구나 하고 완전히 포기를 해버립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 다시는 안 만난다 라고 했던 분들도 갑자기 상대방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새로운 남친이나 새로운 여친 생긴 듯한 정황이 포착된 순간입니다. 5, 6개월 넘게 매달리고 이제 마음 정리하고 진짜 다른 사람 만나보자 하던 찰나에 상대방에게 다시 매달리는 연락이 오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둘이 인연이 아니다, 타이밍이 안 맞았다 등의 표현을 하는데 질투 유발의 원리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오매불면 기다리면서 그리워할 시간에 이 긴 공백기 자체를 앞당겨서 더 빠르게 질투심을 자극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회 확률이 실제로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 상담에서도 현실적인 문제, 유학 예정이거나 곧 취업을 하거나 상대방이 시험에 합격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곳에 다녀서 갑자기 성과급을 너무 많이 받게 되었다, 남초 회사 다니던 남자가 여초 회사로 이동하거나 등의 변수가 있으면 최대한 단기간에 승부를 봐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럴 때 질투 유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쪽에서 빠르게 곧 다른 사람이 생길 것 같아, 품절 임박이다, 이런 신호를 줄 때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케바케이고 사연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좀 조심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또한 상대방에게 질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카톡, SNS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때 절대 남자를 직접 등장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남아있어도 전혀 틈이 없어서 연락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수위는 알게 된 좋은 사람이 생겼다 정도만 흘리는 겁니다. 굳이 지어내지 않아도 모임이든 직장이든 새로 알게 된 사람 누구나 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이성의 존재를 숨기지 않는 뉘앙스만 보여도 충분합니다. 이때 설정하는 새로운 이성은 전 남친, 전 여친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인 매력이 나은 경우를 설정해야 합니다. 아무나 만나면 나랑 헤어지고 외로운가? 아무나 만나네?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전혀 안 먹힙니다. 단순히 새로운 남자를 알게 됐다가 아니라 그 남성에 대해서도 약간 비교해서 띄워줘야겠죠? 유치해 보이시죠? 유치해서 깎이는 점수가 5점이라면 얻어내는 상대방의 소유욕 점수는 50점입니다. 재해를 위해선 꼭 필요한 카드인 겁니다. 세 번째, 당신의 평소 패턴과 180도 다른 톤으로 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연애를 하시면서 굉장히 감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셨다면 소름 돋을 정도로 이성적이고 차분하며 담담한 톤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반대로 연애할 때 너무 순하고 다 맞춰져서 만만해진 타입이라면 뼈가 아플 정도로 굉장히 강하고 냉정하게 날카로운 문장을 던져야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별 상황 속에 있으면 사람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잘 모릅니다. 일단 거절당했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졌을지 메타인지 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일단 상대방이 이별의 과정에서 이중적인 말과 행동을 많이 하는지를 딱 보세요. 펑펑 울면서 말로는 헤어지자, 진짜 싫다고 화를 내면서 꺼지라고 하는데 다시 전화는 오고 내 카톡에 장문으로 답을 하거나 따지거나, 이런 게 다 본능과 이성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거고 이중적인 행동이에요. 보통 이러면 미련이 남아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감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일 겁니다. 이럴 땐 강하게 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담담하게 차분하게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반대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되게 미안해합니다. 이미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괜히 미안해하고 너 좋은 사람인데 이런 이빨린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든 안전이별하고 싶어서 좀 안달이 나 보입니다. 이중적인 말과 행동이나 엄청 감정적으로 격앙된 패턴 없이 비교적 차분하거나 딱 봐도 마음이 다소 편해 보이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때는 굉장히 강하고 냉정한 톤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당신이 지금 힘든 이유가 뭔가요? 저 사람이 나를 잊으면 어쩌지? 라는 공포심 때문입니다. 이 감정을 그대로 복사해서 상대방에게 돌려주세요. 나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됐고 미련이 모두 사라졌다 라는 것을 메시지에 담아서 보내야 합니다. 단 이때는 아까 죄책감에 대해서 다뤘을 때와 똑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정확한 명분을 주면서 마음이 정리되었다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가 헤어질 때 나에게 보였던 그런 말과 행동들 때문에 완전히 정이 모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건 상대방이 실제로 했던 말과 워딩을 직접 차용하거나 진짜 했던 행동을 명분으로 삼는 게 좋겠죠. 자기가 먼저 찬 남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상대방의 기억 속에서 자기가 완전히 번개처럼 빨리 지워주길 바라는 이기적인 뇌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되었다라는 말을 던지는 순간 상대방은 패닉과 공포심을 느끼고 순간적으로라도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옛날에 구질구질하게 매달렸던 전남친 빨리 잊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한 적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케이스는 전체 사연 중에 10% 미만입니다. 정말 3개월 이상 매달리고 스토커처럼 계속 귀찮게 굴지 않았다면 특히나 이별 후 2주에서 5주 사이라면 이 공포심 자극이 가장 강력하게 먹힙니다. 5번째, 이건 좀 특이한 타입한테만 쓰는 건데요. 전남친, 전여친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거나 기억력이 좋고 지능이 매우 높은 타입이라면 이 공식이 특효약입니다. 상대방의 뇌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모호한 말들을 툭 던져놓고 대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너한테 차마 못한 말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이제 무의미해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해결 과제에 취약하고 기억력이 좋으며 지능이 높은 타입의 경우에 의외로 추억 자극하기 기법이 잘 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해온 시간, 연애 기간 동안에 좋았던 기억 자체를 계속 복귀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곱씹는 행동이 감정을 키웁니다. 이별 당시엔 단호해도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후폭풍이 오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 그래서 6번째가 바로 추억 자극입니다. 단기 연애보다 장기 연애가 헤어졌을 때 더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함께한 시간과 추억이 많아서 잊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함께 갔던 곳, 함께 본 영화, 나에게 잘해줬던 것들, 선물, 이 모든 것들이 서로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근데 저 자세로 우리 그때 좋았잖아 라고 추억에 호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는 당신을 과거에 갇혀서 사는 찌질한 전 여친 이렇게 보겠죠?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립니다. 결국 이 추억에 대해서도 완전히 잊었다라는 걸 오히려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정리하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여러분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애틋함을 느끼게 만들고 본인보다 더 나은 다른 이성의 선택을 받은 느낌을 주면서 본능적인 질투심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결국 함께했던 추억이 모조리 사라지겠구나. 나는 앞으로 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긴 어렵겠다라는 공포심을 자극해야 되고요. 이 3가지가 충족된 상태에서 너와의 추억도 이제 완전히 난 잊었다, 잊혀졌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이 모든 공식을 최대한 짧게 문자에 담아야 합니다. 인간은 만만해 보이는 가치가 낮은 사람의 구구절절한 긴 말을 끝까지 들을 정도로 집중력이 좋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당장 어떤 문자를 보내야 할까 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당장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을 보고 여러분은 이 공식에 대해서 계속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관계 회복이 필요한 그 순간에 감각적으로 어떻게 문자를 보내야 될지 떠오를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참고로 방법은 7가지지만 결국 건드리는 핵심 감정은 죄책감, 질투심, 공포심, 추억 자극 이 4가지를 잘 건드리면 전체 케이스에서 7-80% 정도는 후회하고 매달리는 모습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믿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공식을 보내면 연락이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새벽 2시에 자니 뭐해 하면서 선연락이 오는 걸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전 여친의 경우에는 전 남친보다 살짝 난이도가 더 높은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 남자는 헤어지고 뒤늦게 미련이라는 찝찝함에 시달리는 편이지만 여성은 한번 마음을 정리하면 무섭도록 칼같이 끝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매력 초기화죠. 여자는 본능적으로 관계에서 배신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불안도가 훨씬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뢰감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질투심을 유발할 때 너무 수위 조절이 안 돼서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게끔 신뢰감 측면의 수위 조절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자, 그 외에 이것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케이스,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은 3개월 이상 매우 많이 지속적으로 매달렸거나 아니면 헤어진 지 반년, 1년, 2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케이스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채널에서 앞으로 다룰 거긴 한데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메시지나 대처법에 대해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